미국 동부에 위치한 조용한 도시 브루킬. 이곳의 브루킬 고등학교에는 겉보기엔 평범한 소녀 한지민이 다니고 있었습니다. 올해로 17살인 지민이는 한국에서 유학 온 지 1년이 조금 넘었어요. 매일 아침 6시 30분이면 지민이는 다른 누구보다 먼저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간단한 스트레칭과 함께 방 안에서 아주 조심스럽게 태권도 품새를 연습하곤 했죠. 지민이는 방 안에 매트를 깔고 창문엔 두꺼운 커튼을 쳐두었습니다. 남몰래 이어가는 이 운동은 그 누구에게도 들키면 안 되는 비밀이었거든요. 지민아, 아침 식사 준비됐어.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건 새엄마 마가렛의 목소리였어요. 지민이는 재빠르게 매트를 치우고 평범한 운동복으로 갈아입은 뒤 아무 일 없었던 듯 식탁으로 내려갔습니다. 식탁에는 아버지 한상우, 새어머니 마가렛, 그리고 이복동생 벤이 함께 있었습니다. 상우 씨는 대기업에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었고 가족을 위해 미국으로 이주해온 결정은 아직도 지민이에게 낯설기만 했습니다. 지민, 오늘 학교에서 발표 준비 잘 됐니? 아버지가 영어로 물었습니다. 이 집에선 벤을 위해 영어로 대화하는 게 원칙이었거든요. 네, 아빠. 준비했어요. 지민이는 한국어로 먼저 대답했다가 아버지의 눈짓에 숨을 깊이 들이쉬고 영어로 다시 말했어요. 등굣길 지민이는 단짝 친구인 클로이 존슨을 만났습니다. 클로이는 지민이가 미국에 온 이후 가장 먼저 친구가 된 소녀였어요. 활기차고 따뜻한 성격의 소유자인 그녀는 한국 문화에 깊은 관심을 보였죠. 두 소녀는 교정을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고 지민이의 가장 좋아하는 시간은 도서관에서 혼자 한국 소설을 읽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만큼은 고향의 향기를 느낄 수 있었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지민이는 클로이와 함께 카페테리아 구석 자리에 앉아 새어머니가 싸준 김치볶음밥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처음에는 주변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지만 이젠 꽤 익숙해졌죠. 또 한국 음식이야? 한 입만 먹어도 돼? 클로이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물었고 지민이는 젓가락을 건네며 미소 지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다른 테이블에서 갑자기 요란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학교 최고의 인기인 미식축구팀 주장 루카스 밀러와 그 무리들이 앉아 있는 자리였죠. 키 크고 잘생겼으며 성적까지 뛰어난 루카스는 학생회 부회장이기도 했습니다. 쟤네는 왜 항상 저렇게 시끄러울까? 클로이가 작게 중얼였고 지민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사실 지민이에게는 루카스의 친구들과 관련된 좋지 않은 기억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조용히 지나가고 싶었습니다. 오후 체육 시간 지민이는 반 친구들과 함께 배구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공을 받을 때마다 특별히 조심스러웠어요. 절대 눈에 띄지 않도록 너무 강한 동작이나 기술은 피하고 있었죠. 왜냐하면 한지민에게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또 하나의 비밀이 있었거든요. 지민이는 한국에서 중학교 때까지 태권도 선수였습니다. 그것도 전국 대회에서 금메달을 받을 정도의 실력을 가졌던 유망주였죠. 하지만 심각한 부상을 입은 후 더 이상 경기를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죽음까지 겹치며 지민이는 태권도를 내려놓았고 그 이후로 누구에게도 자신의 무술 실력을 보이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그러던 중 한 학생이 던진 배구공이 지민이 쪽으로 빠르게 날아왔습니다. 다른 학생이라면 얼굴에 맞았을 속도였지만 지민이는 순간적으로 몸을 틀며 우아하게 피했습니다. 그 움직임은 마치 무용수 같았고 주위 학생들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어요. 지민아, 반사신경이 대단하구나. 체육 선생님인 미스 톰슨이 감탄했습니다. 지민이는 당황한 듯 웃기만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자주 있었거든요. 의도하지 않아도 몸이 먼저 반응해버리는 일이요. 수업이 끝난 후 지민이는 클로이와 함께 집으로 걸어가며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자신을 숨기고 살아야 할까요?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게 낫다고 자신에게 되뇌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날 저녁 지민이는 혼자 방 안에서 다시 태권도 품새를 연습했습니다. 이건 그녀만의 조용한 시간,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위로였어요. 태권도는 단순한 운동이 아닌 지민이 자신을 지켜주는 정체성과도 같았죠. 며칠 후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과학 수업 중 실험 파트너와 함께 실험을 하던 지민이는 예기치 않게 쏟아진 화학 시약을 재빠르게 피하고 다른 학생들을 보호하며 상황을 수습했습니다. 그녀의 날렵한 움직임은 몇몇 학생들의 눈에 확 들어왔죠. 야, 저 아시아에 움직이는 거 봤어? 완전 닌자 같았는데? 루카스의 친구인 트래비스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아시아 사람들은 다 쿵푸한다며. 영화에서도 맨날 그러잖아. 오스틴도 장난스럽게 말하며 웃었죠. 지민이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했습니다. 하지만 옆에 있던 클로이는 조용히 지민이의 팔을 잡고 따뜻한 눈빛을 보내주었습니다. 다음 날 체육관에서는 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배드민턴 수업 중 상대방이 너무 높게 친 셔틀콕을 받아내려던 지민이는 실수로 강한 스매시를 날렸습니다. 순간적으로 나온 본능적 움직임이었죠. 소리와 함께 셔틀콕은 코트를 가르며 떨어졌고 반 친구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와, 완전 멋졌어. 모두가 환호했고 그 장면을 루카스가 우연히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조용하고 얌전하던 아시아 소녀가 그런 실력을 가진 걸 보고 그는 뭔가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지민이는 당황한 표정으로 라켓을 내려놓고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태권도 훈련에서 길러진 반사신경이 또다시 튀어나왔던 거죠. 며칠 후 점점 상황은 심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복도에서 지민이는 루카스 무리에게 처음으로 직접적인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야, 아시안. 루카스가 지민이 앞을 가로막았어요. 뭔가 특별한 기술 있는 거 아니야? 우리한테 보여주지 그래?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그날은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지민이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운? 아시아 사람들은 항상 그런 식으로 말하더라. 루카스가 비꼬는 말투로 대답했습니다. 그때 클로이가 달려와 지민이를 지켜 세웠습니다. 그만해, 루카스. 지민이는 아무 잘못 없어. 500인 친구가 널 지켜주네. 좋은 전략인데? 루카스는 더욱 비웃으며 자리를 떴습니다. 그날 밤 지민이는 집에서 아버지와 화상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학교는 어때? 아버지 한상우 씨가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지민이는 짧게 대답했어요.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태권도는 이제 안 해도 괜찮지?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묻자 지민이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하지만 마음속에는 작은 분노와 슬픔이 점점 쌓여가고 있었어요. 왜 자신이 이렇게까지 숨어야 하는 걸까요? 왜 자신의 문화를, 정체성을 감춰야 하는 걸까요? 다음 주 월요일 브루킬 고등학교는 축제 준비로 분주했지만 지민이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점심시간 그녀는 조용히 도서관 구석에 앉아 한국 소설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유일하게 편안한 순간이었죠. 하지만 그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루카스와 그의 무리가 도서관으로 들어왔고 지민이 있는 테이블로 다가왔어요. 루카스가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지민이는 조용히 책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제발 그냥 놔둬주세요. 놔두다니? 우린 그저 친해지고 싶은 거야. 루카스는 가짜 웃음을 지으며 속삭였죠. 근데 말이야, 너희 나라에선 진짜 다들 무술 배워? 영화처럼 말이야. 루카스는 일부러 우스꽝스러운 자세와 표정을 지으며 지민을 조롱했습니다. 아니에요. 영화는 그냥 영화일 뿐이에요. 지민이가 대답했습니다. 다행히 사서 선생님이 나타나 학생들을 제지했고 루카스 무리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돌아서기 전 루카스는 지민이에게 조롱하듯이 낮게 속삭였어요. 다음엔 꼭 보여줘. 그날 밤 지민이는 방 안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태권도를 연습했던 어린 시절이 그리웠고 돌아가신 어머니가 보고 싶었어요. 옷장 깊숙한 곳에 보관해둔 태권도 도복을 꺼내 안으며 지민이는 속삭였습니다. 엄마,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주 수요일 체육 시간에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농구 수업 중 루카스가 일부러 지민이 얼굴 쪽으로 공을 강하게 던졌습니다. 지민이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틀어 공을 피했고 그 순간 모든 학생의 시선이 집중됐어요. 대박! 완전 매트릭스야! 누군가 외쳤습니다. 루카스는 이를 악물고 웃으며 말했어요. 미안, 실수였어. 근데 진짜 놀라운 반사신경인데? 괜찮아요. 지민이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루카스는 멈추지 않았어요. 닌자 학교라도 다녔나? 그의 친구 오스틴도 어이없는 몸짓으로 장난쳤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너처럼 다 난폭하다며. 지민이는 참으려 했지만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다행히 미스 톰슨 선생님이 와서 상황을 정리했어요. 하지만 선생님이 돌아간 뒤 루카스는 다시 속삭였습니다. 왜 울어? 우리가 틀린 말이라도 했어? 수업이 끝난 후 지민이는 화장실로 달려가 엉엉 울었습니다. 그때 클로이가 따라왔어요. 지민아, 괜찮아? 클로이가 애타게 물었습니다. 아니, 괜찮지 않아. 지민이는 처음으로 속마음을 털어놓았어요. 더는 못 참겠어. 무섭고 화도 나. 그럼 선생님께 말하자. 클로이가 단호하게 말했지만 지민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그러면 더 심해질 거야. 클로이는 그런 지민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넌 정말 강해. 나였으면 벌써 폭발했을 거야. 강하지 않아, 정말 약해. 지민이는 흐느끼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지민이는 거실에 먼저 와 있던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표정이 어두운 딸을 보고 한상우 씨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니? 지민이는 잠시 침묵하다 결국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루카스의 괴롭힘, 자신이 숨기고 있는 태권도 실력, 그리고 무엇보다 잃어버린 자신감까지 모두요. 아버지는 말없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태권도를 그만둔 이유, 그게 단지 부상 때문만은 아니었지? 맞아요. 엄마가 돌아가신 이후엔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어요. 모든 게 엄마와 연결돼 있었으니까요. 상우 씨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그래도 내가 이렇게 참아낸 거 그 자체로 엄마가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그날 밤 지민이는 오랜만에 제대로 태권도 품새를 해보았습니다. 커튼을 치지 않고 매트도 깔지 않은 채 맨몸으로 마음껏 움직였어요. 움직이는 동안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죠. 지민아, 태권도는 남을 해치는 게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거란다. 그리고 마음을 단단히 만드는 거야. 그 순간 지민이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학교에서 지민이는 무언가 결심한 듯한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클로이는 그런 지민이를 보고 말했어요. 뭔가 달라졌어. 결심한 사람의 눈빛이네. 응. 이제는 더 이상 숨지 않기로 했어. 지민이가 단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체육 시간 루카스는 다시 한번 사람들 앞에서 지민이를 모욕하려 했습니다. 일부러 지민이의 발을 걸어 넘어뜨렸고 친구들은 웃음을 터뜨리게 유도했죠. 어이, 미안. 아시아 사람들은 체구가 작아서 잘 안 보이네. 루카스가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학생들 몇몇은 어이없다는 표정이었지만 웃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지민이는 조용히 일어나 루카스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두려움 대신 결의가 눈에 깃들어 있었어요. 괜찮아요. 그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투는 전과 달랐습니다. 확고하고 담담했죠. 루카스도 그 변화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미 친구들 앞에서 시작한 일이었기에 물러설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지민이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도복을 꺼냈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사주셨던 도복이었어요. 그 안에는 어머니의 향기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권의 작은 노트가 함께 있었죠. 어머니가 생전에 지민이에게 남긴 일기장이었습니다. 지민이는 떨리는 손으로 그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사랑하는 지민아, 태권도를 통해 배운 것은 강함뿐만이 아니란다. 인내, 배려, 그리고 스스로를 지키는 용기. 언젠가 너에게 이 힘이 필요할 때가 올 거야. 그때 후회하지 마라. 엄마는 항상 내 곁에 있을 거야. 지민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결심의 눈물이었습니다. 엄마 이제 준비가 됐어요. 지민이는 조용히 속삭였어요. 그 주 금요일 지민이와 클로이는 학교 중 우연히 지역 스포츠 센터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 입구에 붙어 있는 태극 문양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국 전통 태권도라는 간판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여기 태권도장이 있었네. 클로이가 놀랐어요. 지민아, 태권도 해본 적 있어? 지민이는 잠깐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조금. 와, 진짜? 그럼 한번 들어가 보자. 클로이가 지민의 팔을 끌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장 안은 깔끔하고 넓었고 벽에는 태극기와 태권도 정신이 적힌 구호가 걸려 있었습니다. 한쪽 벽에는 여러 개의 트로피와 메달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그때 한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키가 크고 다부진 체격에 부드러운 인상을 가진 젊은 남자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관장 다니엘 박입니다. 그는 영어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클로이가 환하게 인사했어요. 제 친구가 태권도에 관심이 있어서요. 다니엘 사범은 지민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단번에 감지한 듯한 눈빛이었어요. 혹시 한국 분이세요? 그가 한국어로 물었습니다. 지민이는 깜짝 놀라며 대답했어요. 네, 맞아요. 반갑습니다. 저도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부모님이 한국에서 오셨어요. 다니엘 사범은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도장을 둘러보며 걸음을 옮기던 중 다니엘 사범은 지민의 걸음걸이와 자세를 유심히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태권도 경험이 있으신가요? 다니엘 사범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지민이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 아주 어릴 때부터 했어요. 그럼 혹시 기본 품새라도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사범이 제안했습니다. 지민이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곳에서는 마음이 편안했어요. 이 도장 안에서는 자신을 숨기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태극 일장이라도 괜찮을까요? 지민이가 작게 말하며 품새를 시작했습니다. 도장 안은 순식간에 조용해졌고 지민의 움직임은 놀라울 정도로 부드럽고 정갈했습니다. 오랫동안 감춰왔던 실력이 자연스럽게 드러났어요. 품새가 끝나자 다니엘 사범은 깊이 감탄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언제부터 배우셨어요? 5살부터요. 하지만 지금은 안 해요. 지민이는 쓸쓸하게 말했습니다. 다니엘 사범은 무언가 느낀 듯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시간 되면 차 한잔하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도장 한쪽 카페 공간에서 세 사람은 조용히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민이는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태권도를 시작한 이야기, 전국대회 금메달, 그리고 어머니의 죽음과 큰 부상으로 태권도를 포기하게 된 사연까지요. 그래서 미국에 와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거든요. 지민이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다니엘 사범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태권도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죠. 마음을 단단하게 해주는 철학이기도 하니까요. 맞아요. 어머니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민이는 어머니를 떠올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니엘 사범은 소녀를 조용히 지켜보다가 진지한 말투로 이야기했습니다. 태권도의 기본 정신 중 하나가 정의예요. 자신을 지키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을 지키는 것. 그게 태권도가 존재하는 이유 중 하나예요. 지민이는 그 말에서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태권도 정신에 어긋나지 않나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복수와 정의는 다릅니다. 복수는 감정이고 정의는 행동이죠. 태권도는 올바른 일을 위해 행동하는 용기를 배우는 무술이에요. 그날 저녁 지민이는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에게 처음으로 밝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빠, 오늘 태권도 도장에 다녀왔어요. 아버지는 놀란 얼굴로 물었어요. 태권도장을? 갑자기 왜? 지민이는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얘기했습니다. 다니엘 사범과의 만남, 클로이와의 대화, 그리고 마음속에서 솟아오른 새로운 결심까지요. 이제 더 이상 숨고 싶지 않아요. 엄마가 가르쳐준 태권도의 정신, 절대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아버지는 말없이 지민이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엄마가 널 본다면 정말 자랑스러워할 거야. 그날 밤 지민이는 조용히 핸드폰을 들어 다니엘 사범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사범님, 저 태권도를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다음 주 월요일 지민이는 학교 수업이 끝난 뒤 매일 저녁 다니엘 사범의 도장에서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입는 태권도 도복은 낯설면서도 익숙했고 몸은 여전히 예전의 감각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정말 대단하네요. 몇 년을 쉰 게 맞나요? 다니엘 사범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기본기는 엄마가 몸에 새기게 하셨어요. 지민이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지민이는 점점 자신감을 되찾아갔습니다. 도장에서 도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서 있을 때면 어머니가 곁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한 주 후 클로이가 말했습니다. 지민아, 너 정말 많이 달라졌어. 전보다 훨씬 당당해 보여. 나도 그렇게 느껴. 마치 진짜 내가 돌아온 것 같아. 지민이는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루카스는 여전히 지민이를 불편하게 여겼습니다. 오히려 지민이가 변해가는 모습을 보며 더 예민해졌죠. 지민이는 이제는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싸워야 할 때가 아님을 알고 있었죠. 다니엘 사범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힘을 언제 써야 할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학교의 봄 축제, 스프링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지민이는 클로이와 함께 국제 학생 부스를 맡아 한국 음식인 김밥과 떡볶이를 준비했어요. 다른 친구들도 각자의 전통 음식을 소개했죠. 지민아, 진짜 잘 만든다. 이 김밥 진짜 맛있어. 친구들이 감탄하며 웃었고 지민이는 오랜만에 마음이 놓였어요. 오랜 시간 묵혔던 긴장감이 서서히 풀려가는 듯 했죠. 하지만 오후가 되자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루카스 무리가 국제 학생 부스 근처를 어슬렁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별다른 문제 없이 구경만 했지만 점점 목소리가 커지고 조롱조의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이어서 떡볶이를 본 오스틴은 코를 막으며 말했습니다. 와, 마늘 냄새 장난 아니야. 아시아 음식은 다 이래? 국제 학생들은 당황했고 분위기가 얼어붙었어요. 유미와 응이엔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민이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고 클로이가 먼저 나섰습니다. 루카스, 여긴 문화를 나누는 자리야. 조롱하려고 만든 부스가 아니라고. 문화 나누기. 이런 괴상한 음식이 문화라고. 루카스가 비웃었죠. 그때 지민이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다른 문화를 존중해 주세요. 루카스는 지민이를 바라보며 조소 섞인 눈빛으로 말했어요. 오, 벙어리가 드디어 입을 여네.
요즘에 좀 나대는 것 같더라. 약이라도 먹었나? 저는 변한 게 없어요. 단지 이제는 말해야 할 때를 아는 것 뿐이에요. 그 말에 루카스의 표정이 살짝 일그러졌습니다. 그래? 그럼 보여줘. 내 무술 뭐였더라? 태권도였나? 태권도는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에요. 스스로를 수양하고 바른 길을 가기 위한 무술이에요. 철학자 납셨네. 그럼 이건 어때? 루카스가 도발적으로 말했어요. 다음 주 학교에서 열리는 학생 친선 무술 대회, 너 나랑 한판 뜨자. 지민이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클로이가 속삭였어요. 진짜 있어. 자선 행사로 열리는 거야. 어떨까? 내가 진짜 실력이 있는지 확인해 보자고. 루카스가 비웃으며 도전했습니다. 지민이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좋아요. 하지만 이건 당신을 이기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지키기 위한 싸움이에요. 그날 밤 지민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니엘 사범에게 상황을 설명하자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정말 준비를 해야겠군요. 이건 단순한 시합이 아니에요. 당신의 정체성, 문화, 그리고 자존감을 지키는 싸움이에요. 그날부터 지민이는 기술뿐 아니라 마음의 훈련을 병행했습니다. 도장은 물론 클로이와 다른 친구들은 응원 배너와 태극기 장식을 만들며 지민이를 응원했어요. 그리고 대회를 이틀 앞둔 날 아버지가 작은 상자를 꺼내 주었습니다. 내 엄마가 내가 검은 띠를 따면 주려고 준비해뒀던 도복이야. 지민이는 새 도복을 입어보았습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딱 맞았고 어머니의 향기가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엄마, 이제 정말 보여드릴게요. 대회 당일 체육관은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로 가득 찼습니다. 관중석엔 친구들이 만든 지민 파이팅 배너가 걸려 있었고 모두가 기대에 찬 눈빛으로 경기를 기다렸어요. 오늘의 마지막 경기 루카스 밀러 대 한지민. 심판의 구령과 함께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루카스는 복싱과 킥복싱 기술로 빠르게 공격했지만 지민이는 모든 동작을 정확하게 피하거나 흘려냈어요. 마치 춤을 추듯 우아했죠. 왜 도망만 다녀? 루카스가 조롱했지만 지민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상대의 움직임을 읽으며 정확한 타이밍을 기다렸죠. 기회는 순간적으로 찾아왔습니다. 루카스가 무리하게 킥을 시도하며 중심을 잃는 순간 지민이는 유연하게 그의 팔을 잡고 다리를 걸어 깔끔하게 넘어뜨렸습니다. 관중이 숨을 죽였습니다. 지민은 루카스의 가슴을 발끝으로 가볍게 눌렀고 다른 발은 루카스의 목 옆 1cm 지점에 정확히 멈춰 섰습니다. 위협 없이 완벽한 제압이었어요. 심판이 손을 들며 외쳤습니다. 종료. 지민은 발을 거두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일어나세요. 루카스는 멍한 얼굴로 손을 잡고 일어나며 말했어요. 인정한다. 그 순간 체육관 전체가 터져나갔습니다. 지민, 지민. 친구들의 외침 속에서 지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루카스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저는 지민에게 사과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모든 국제 학생들에게도요. 진짜 강함은 공격이 아니라 존중이라는 걸 오늘 알았습니다. 지민은 마이크 없이 말했어요. 저도 배웠어요. 용기 내는 법을요. 그리고 그날 모두는 알게 되었습니다. 태권도는 싸움을 위한 기술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고 정의를 지키는 힘이라는 것을요.